자, 그럼 질문 바로 보세요. 이게 519부터 543까지죠. 너무 많으면 좀 중간에 좀 끊어야 될 수도 있긴 할 것 같고요. 질문. 정말 안 되는 거, 이제 계산 실수 이런 거 좀 내비두고요. 토요일날 나와서 질문하실래요? (200) 222 잠깐만요. RPM 아니 저기 공수 와 522 521 2 왜요? 526 530 535 524 537 539 맞네요. 521 와 많다죠. 538 538 543 됐어요? 이제 없죠? 521 빨리 가볼게요. 자, 읽어보면서 할게요. 자, 521에서 fx가 나와 있고요. 얘가 나와 있고요. y는 fx에 대해서 점 2,10, 2,10을 지날 때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래요. 최대 최소. 그러면 이거 이차함수 그냥 가면 되는데 2,10을 일단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 k값 찾아낼 수 있죠. 맞죠? k값 대입해요. 그러면 10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k 더하기 4가 돼요. 그러면 2k는 8이니까 k값은 4가 나오네요. 여기다가 4를 넣고 최대 최소 구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 이차함수가 위로 블록이네요. 개형 그리고 이제 축의 방정식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a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2배 하면 1이잖아요. 분의 b 4네요.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4죠. 이거 분수 나와 있을 때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거든요. 잘 안 되면 꼭 나눗 셈식 써보세요. 앞에 거에다 마이너스 2배 하고 b를 나눠. 그럼 되죠. 그때 이제 범위를 찾아주면 2부터 5까지니까 5가 더 가깝죠. 2가 더 멀어요. 뭐 이쯤에 이렇게 치면 되죠. 그리고 잘라줬어. 그러면 최대값은 꼭지점인 여기서 나오겠고요. 최소값은 제일 아래 여기서 나오겠죠. 그러면 2를 대입해요. 2를 대입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8 플러스 4 그러면 12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최대값은 x에다 4를 넣어야 돼요. 4 넣으면 16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4, 4, 16 더하기 4 그러면 12가 최대값, 최소값 되는 거겠죠. 그러면 두 개 곱하래요. 두 개 곱하니까 답은 120. 괜찮아요? 괜찮아. 네, 오둘둘 가볼게요. 오둘둘 하나하나가 쉽지가 않네요. 자, 522번. 자, 이차함수가 나와 있는데 또 A값이 포함되어 나와 있고요. 최소값을 FA라고 하재요. 최소값을 FA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고 생각해 보시면 얘가
제한 범위가 없죠. 맞죠? 제한 범위가 없고 얘가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제한 범위가 없을 때 최소값은 무조건 꼭지점일 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축계 방정식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a 되나요? x는 2a가 축계 방정식이 돼요. 그럼 그때 최소값 누가 돼야 된다고요? fa가 돼야 된대요. fa는 뭘까요? 함수 fa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a를 넣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a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5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5가 fa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얘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는데 걔가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5라는 얘기죠. 맞아요. 결국에 x자리에다가 2a를 넣었을 때랑 얘랑 같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좀 어렵게 나왔네? 그렇죠? 생각보다 좀 어렵네요. 그래서 f에다가 2a를 넣어요. 그게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5랑 같아야 돼요. 그럼 2a를 넣은 식은 x자리에 다 2a를 넣어야 되겠잖아요. 올려서 계산하면 4a 제곱이 되고 얘는 8a 제곱 얘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누구랑 같아야 되나? 얘랑 같다는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겠네요. 여기서도 끝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다 이항시켜서 7a 제곱 이거 계산해야 되죠. 마이너스 4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 16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5도 없어지네요. 0 a는 0인가요? 잠깐만요. 이상하네. fa, ex 땡 h 문제가 좀 이상하네요. a가 0보다 이 해석이 공정식으로 가는 게 아니군요. 다시 갈게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나오네.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자, 여기 있죠. 여기서 최소값 우리 아까 원래 구하던 대로 있잖아요. 미안해요, 이게. 여기를 x가 2a일 때요. 그러면 2a를 대입한 이 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거꾸로 해석했어요. 근데 이게 뉘앙스가 참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좀 어설프게 나오죠. 그래서 2a를 대입한 값을 먼저 찾아요. 2a를 대입하면 얘가 4a 제곱 그 다음에 8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5 얘 있죠? 얘를 fa라고 놓죠. 얘를 fx라고 놓지 않고 갔기 때문에 맞는 말이네요. fx라고 주지 않은 상태에서 fa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얘 최소값을 구한 것을 fa라고 정의하자 이런 문제였네요. 문제 막 너무 이상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맞네. 처음 주어진 식은 fx를 안 났기 때문에 그냥 얘 최소값을 먼저 구해요. 먼저 구한 식이 a에 대한 식으로 나왔죠. 그거를 fa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그냥 거꾸로 간 거네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요. 그래서 fa라는 애는 얘로 그냥 약속으로 바꾼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있는 건 그냥 보면 돼요. 다 갖다 버려. 그냥 fa에 대해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럼 얘 또 새로운 그냥 a에 대한 이차함수가 나온 거야. 그럼 그랬을 때 a의 범위를 이렇게 주어준 거죠. 그때 fa, 즉 이놈의 최대 최소를 찾아라. 이런 문제였네요. 그럼 얘는 a에 대해서 위로 블록이 2차 포물선 나오고요. 여기서 축을 또 그려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배 하면 8. 그럼 8로 얘 나누면 2네요.
그럼 A 값이 2일 때 축이고요. 그럼 0부터 3까지. 그럼 0이 더 멀어요. 3이 가까워. 그래서 잘라주면 되겠죠. 잘랐을 때 최대 값은 제일 높은데 얘고요. 최소 값은 제일 낮은데 여기는. 맞죠? 그래서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 4, 16. 그 다음에 32 빼기 5가 돼요. 그러면 16, 11이 최대값. 0을 넣으면 마이너스 5가 최소값. 그러면 라지 m에서 스몰 m. 그럼 11에서 마이너스 5를 빼주면 16이 답이 되겠네. NP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가 않다. 5, 2, 4. 자, 5, 2, 4. 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죠. 자, 여기 문제 보시면 이차함수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이차함수라는 말이 있죠. 여기는 안 썼지만 이차함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a는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얘가 0이 되면 이차함수가 안 되죠. 그래서 0이 안 된다.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 이차함수 포물선을 그릴 건데요. 최대값은 7. 최소값은 1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래프 잘랐을 때. 네, A는 0이보다 크다. 얘 좋네요. 그럼 땡큐죠, 이거는. 그죠? 안 그러면 두 개 다 했었어야 된단 말이야. 위로 볼록일 때랑 아래 볼록일 때 둘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A가 양수 조건을 줘버렸어요.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좀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계산해주면, 2네요. 그러면 X가 2일 때 축이 나오고요. 그러면 잘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 여기인가요? 여기까지 그냥 딱 잘라주시면 최소값 여기,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 반복하니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2를 대입해요. 그럼 4a, 얘는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4a 더하기 b. 근데 얘는 최소값이니까 1이랑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돼요. 그럼 a 플러스 4a 더하기 b가 7이 된다. 그러면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나요? 연립방정식 풀 건데, 그러면 5a 더하기 b가 7이니까 양변을 빼면 되겠죠?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요. 그럼 9a는 6, a는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고, 얘는 뭐예요? 3분의 5, 3분의 10. 그럼 b는 넘어가서 3, 7은 21, 3분의 12. 21.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 빼. 마이너스 3분의 9. 마이너스 3인가요? 5, 2, 4. 맞네요. 그렇죠. 맞네요. 다음 26. 너무 빠른가요? 조금 하다가 끊어야 돼요. 오히려. 자, 이차함수 또 나왔어요. 이차함수에서 범위 주고 최대값 16이래요. 그때 실수 K값을 찾아라. 자, 그러면 생각도 하지 말고 개형 그려야죠, 개형. 자, 위에 음수니까 위로 볼록 그려주고요. 축 빨리 찾아요. 그럼 마이너스 2배 하면 2분의 2분의 K니까 2K니까 X는 K일 때가 축이 나와요. 맞죠? 그러면 X는 2보다 큰 쪽의 범위만, 그래프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K값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몇 가지로 가야 돼요? 두 가지로 가셔야 돼요. 2가 K보다 왼쪽에 있을 때, 2가 K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그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르거나 두 개로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범위 짜요. 1번. 자, K가 2보다 작을 때 생각해 볼게요. K가 2보다 작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러면 이렇게 잘라주는 상황이죠. 이렇게 잘라주는 상황. 한 번 더 그래, 한 번 더 그래.
범위가 여기다. 이렇게 자르는 거죠. 등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최대값은 여기 있네요. 제일 높은데. 자른 것 중에서 제일 높은데. 그때 뭐 넣어야 돼요? 2를 넣어야 되죠. x에다 2를 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k. 근데 최대값이 몇이어야 돼요? 16이래요, 16. 그럼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죠? 4k는 20이니까 k는 5가 나오네요. 만족을 못 시키죠. 우리가 처음 설정한 범위랑 오류가 나버렸어. 그럼 얘는 사용 못하죠. 그 다음에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두 번째 상황이죠. 그러면 k가 2가 이쯤에 있는 거죠. 2가 k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럼 얘는 여전히 x는 2보다 큰 쪽만 사용해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이 노란색 그래프 중에서 최대값은 어디? 제일 높은데 여기 k 대입하면 되겠죠. k 대입하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k 제곱. 얘가 최대값인데 최대값은 16이 나와야 되네요. 또 16이랑 같다고 놓고 k값 찾아보는 거야. k 제곱이 16이니까 k 값은 풀마 4인데 우리 k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4를 써주면 답이 되겠다. 정석식이 좀 있는 거랑 비슷하죠. 530. 530까지만 했어. 이거 나머지는요, 뭐 이어서 다음시게 하던지. 자, A 더하기 B값 찾는 문제예요. 자, 위에 보니까 뭔가 반복되죠? 반복되는 순간 치환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자, 지금은 원래 보면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는 우리 안 배우고 못 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2차 함수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얘가 공통이니까 얘를 t로 치환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t로 치환을 해보면요. y는 마이너스 t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2t 빼기 플러스 1 이렇게 t에 대한 이차함수로 바꿔버렸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뭘까요? 자, x라는 문자가 소거돼서 사라져 버렸어. 치환했지만 얘도 사라진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x에 대한 범위를 신경 쓰면서 남은 t에 대한 범위가 딱 하고 나와야 돼요. 항상 나오는 건 아니야. 왜냐면 t가 모든 실수 조건이 나오면 그때는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신경 써야 된다 했었죠. x가 사라졌어? 그럼 무조건 뭐다? 범위 남겨야 돼요. 문자가 사라졌다? 범위 남겨. 그렇죠? 자, 그럼 범위를 보면요. 여기다 가져와서 자, t라는 놈은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얘 2차 함수죠. 2차 함수. 맞죠?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이고요. 제한범위 없어요. x에 대한 제한범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x에 대한 제한범위 없어.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 축은 x는 1일 때 축의 방정식 나오고요. 이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 나오죠. 맞아요? 그럼 얘는 t에 대한 그래프니까 t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 거야. 따라서 t라는 애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일 때만 사용해야 된다. 이 얘기야. t가 마이너스 5 나오면 돼요. 절대 못 나와. t를 우리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했는데요. 얘 x에다 뭘 대입해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런 거 나올 수 있을까? 안 된다는 얘기야. t에 대한 범위를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요.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t에 대한 범위로 나타냈지만 t에 대한 제한 범위가 딱 하고 나오네요. 왜냐하면 x 때문에 x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x가 범위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2차 방정식 이제 푸시면 2차 함수를 풀어보시면 돼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6t니까 마이너스 4t가 되고요. 플러스 9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8. 뒤에 범위 여전히 사용하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y 어차피 얘가 주인공이야. 전체 식에 대한 최대치수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t에 대한 y의 2차 함수 그래프로 그려도 된다. 그러면 위로 블록이죠. 그러면 축의 방정 빨리 찾아요.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t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축이야. 그리고 우리는 t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만 써야 되죠.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는 여기네요.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틀리겠죠. 그래서 최대값. 여기다가 최대값을 먼저 찾아. 그럼 t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 나오니까 그때 최소는 b값 되네요. b가 최소. 최대. 마이너스 5. 자, 근데 여기서 a 값은 그럼 뭘까요? a 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일까요? 이렇게 해서 많이 틀려요. 이렇게 해서 많이 틀려요. 자, 우리 지금 최대값을 뽑아낼 때는요 t에다가 마이너스 1는 거야. t에다가 마이너스 1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하래요? x가 몇일 때 최대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위에 처음식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 x값 찾는 거야. 그래서 참 기초 과정 하는데 이것까지 하면 좀 참 어렵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써보고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2x 플러스 1은 0이 돼서 중근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은 0 되네요. 그럼 그때 x값은 1이었던 거죠. 그래서 a는 1인 거야. 함정이에요, 함정. 이거는 나중에 우로감수, 삼각함수 2차 방정식에 나올 때 역치환했을 때 이게 또 함정을 엄청 많이 나와요. 내신 할 때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는 1 빼기 5가 되니까 마이너스 4인가요? 답이 맞네요. 그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이나 풀려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계백문이랑 정석책 좀 펴보세요. 딱 하루만 여유 있었으면 좋겠다. 자, 정석책은 173페이지고요. 저희가 참고 진짜 개념 디테일하게 진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진도 밀리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조금 이해 좀 해주세요. 알겠죠? 주말 테스트 때문에 그래요. 주말 테스트가 전부 공통 똑같이 보니까. 자, 필기노트 한번 펴보시고요. 필기노트 이어서 우리 12단원 갑시다. 12단원 빠르게 필기하고요.
자, 여기까지 적어보시고요. 설명하면서 갈게요. 자, 쓰면서 들으세요. 자, 12단원 들어왔는데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래요. 그 이상도 있어요. 사실 5차도 나올 수도 있고요. 충분히 6차도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운 걸 생각해보면 중1 때 처음으로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맨 처음 가장 기초적인 방정식이 뭐예요? 1차 방정식이었죠. 그렇죠? 1차 방정식 계속 풀고 1차 방정식으로 연립 방정식까지 이렇게 나오다가 중3 과정에서 뭐 나와요? 드디어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차수가 하나 올라갔어. 자, 그럼 거기 2차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은 3차랑 4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 이상도 사실 결국에는 똑같아. 뭔가 2차 방정식이랑 좀 특별하게 푸는 것들이 사실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3차, 4차, 즉 차수가 높을 고자 써서 얘를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결국에 푸는 방법은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용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 이용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 그래서 우리는 복습 단원이라도 불러도 돼요. 어디 복습? 인수분해 파트 있죠. 인수분해 활용. 거기 복습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푸는 건데 얘 누가 봐도 지금 3차 방정식이에요. 맞죠? 자, 우리 인수분해 공식 이거 봤죠? 얘는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3차의 인수분해 공식.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원래 풀 때 원리가 뭐였냐면 a 곱하기 b는 0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a가 0이면 등식 참이되죠. b가 0이면 또 등식이 참이돼요. 그럼 마찬가지야. 얘가 a고요. 얘가 b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x 더하기 1이 0일 때, 즉 x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등식이 참이 되니까 하나의 해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랑 곱해져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라고 세우면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등식이 또 참이 되죠. 이 방정식은 무조건 참 만들어주면 돼요. 참 만들어주면. 그럼 여기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뭐 써야 돼, 우리? 근해 공식 써줘야 되겠죠.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얘는 허근이 나오네요. 그래서 1 뿔마 루트 3i. 이런 식으로 그냥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근이 3개가 나오죠. 왜? 3차 방정식이니까. 허근, 복소수의 범위까지는요. 차수랑 근의 개수가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중근까지 생각하셔도 돼요. 중근은 2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수분해에서 푸는 거다. 됐죠? 자, 이어서 또 적어보세요. 두 번째. 자, 풀이. 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것 중에서 풀이 방법. 사실 이게 예시를 하나 그냥 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 3차, 4차, 즉 고차 방정식을 풀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 그래서 조립제법은 사실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도 배웠어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적어보세요.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차 방정식 맞죠? 4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요. 결국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 하려고 하면, 자, 한 문자로 돼 있고, 이제 고차 방정식 돼 있을 때는요. 조립제법. 자, 먼저 개수를 다 가져와. 개수를, 차수 맞춰야 돼요. 차수 갑자기 비어있으면 0 넣어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자, 조립제법 이렇게 써놓고요. 자, 조립제법은 우리 나눗셈의 조립제법에서 처음 배웠지만, 그럼 나눗셈의 조립제법은 여기부터 결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나누어 떨어져야지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 되도록 여기를 먼저 설정하셔야 돼요. 여기가 0이 되게 만드는 거야. 인수분해 할 때는요.
나눗셈을 할 때는 여기부터 써놓고 쭉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인수분해 할 때는 여기를 여기 맞는 거예요. 같은 조립제법인데 순서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될까? 이거 다시 기억 떠올려보세요. 개수를 모두 다 더했을 때 0이 되나요? 0이 되면 여기 1 쓰면 돼요. 근데 0이 안 되죠. 자, 두 번째 방법. 건너의 합을 구해요. 건너의 합. 얘 쓰게 더하면 마이너스 10이죠. 그 다음에 남은 거에 건너의 합을 계산하면 얘도 마이너스 12죠. 건너의 합이 똑같네요. 그때는 뭘로 되냐면 마이너스 1로 된 거 기억나요? 했던 거 기억나? 다시 살리세요. 알겠죠? 그냥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인수분해 복습. 자, 그럼 이제 조립제법 시작해요. 얘가 1 내려오고 마이너스 1. 얘 두 개 곱해서 올라가죠. 기억 살려야 돼요. 일단 얘 내려온 다음에 얘랑 곱해서 올라가요. 네, 두 개 더해요, 빼요? 상민아, 더해요, 빼요? 더해야 되죠? 왜냐면 직접 나누기 할 때 우리가 뺐잖아. 그럼 얘기 때는 이제 더하는 거야. 3 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4. 2개 곱하면 플러스 4. 그럼 마이너스 10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0이랑 얘랑 곱해서 올라가면 12. 두 개 더하면 0 나오네요. 성공. 일단 두 개. 자, 개수를 다 더했을 때 0이 되면 1이고요. 건너의 합이 같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맨 뒤에 거에 약수로 하시면 돼요. 뿔마 약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 얘가 3차 방정식이야. 3차식이니까 더해야 돼요. 여기서. 그럼 뭘로 될까요? 다 더했을 때 0 안 되고요. 건너의 합이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얘 약수로 할 거야. 약수로 할 건데 대충 느낌이 플러스 2로 해야지 얘를 좀 더 키운 다음에 얘보다 커지고 다시 플러스로 해야지 얘랑 없어지겠죠. 그럼 2로 한번 해보는 거야. 시행착오 곱해야 돼. 1, 2, 5, 2, 5, 10. 그럼 얘는 6. 6, 2, 12. 됐다. 성공.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만들 때는요, 다시 조립해야 돼요. 인수분해는 x 더하기 1로 가야 돼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돼. 나눗셈 할 때도 우리 부호 반대로 들어갔었어요. 그 다음에는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여기 위에 있는 게. 사실 여기서 인수분해 더해서 크로스 공식해서 바로 한꺼번에 또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여기 인수분해 더 되죠. 1차식은 더 이상 무조건 안 해도 돼요. 2차식 이상일 때는 인수분해 더 되는지 의심하셔야 돼요. 자, 얘는 2, 3. 돼서 또 되네요.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2, x 플러스 3은 0이다. 됐어요? 그러면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들어준 x값 다 찾아요. 뭐야? x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돼서 싹 없어지고 참 되죠. 0은 0. 그 다음에 x에다 2 넣어도 되고요.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총 4개가 나온대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인수분해 연습하시는 거다. 복습이에요. 진짜 복습. 농담 아니고 완전 복습. 그래서 고차 방정식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에서 방정식 하나 풀어봤어요.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 이용해서 푸는 건데요. 사실 복습이에요. 사실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서 기본 과정이기도 하니까 쓰면서 할게요. 자, 인수분해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세제곱의 합차 공식으로 얘 바꿔주시면 x 더하기 y는 x제곱 마이너스 xy, y제곱은 0 이렇게 바뀌는 거죠. 공식이에요. 그냥 그 앞에 인수분해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얘가 0일 때,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 놓고 그렇게 풀면 돼요. 뭐 지금이야 지금 문자 2개니까 안 풀리겠지만 문자로만 나오겠지만. 자, 그 다음에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앞에 게 마이너스로 바뀌죠. 얘는 x제곱 플러스 xy, 여기 y제곱 이렇게 바뀌고요. 개념 보면서 문제 좀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세제곱의 완전 제곱식이죠. a 더하기 b 전체 세제곱은 0. a는 마이너스 b일 때 참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세제곱의 완전 제곱식인데 이번엔 빼기로 들어갔죠. 세제곱. 사실 얘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거 안 보일 때요. 조립제법 해도 돼요. 조립제법 해도 다 돼요. 근데 조립제법 해도 안 되는 게 보기차식이에요.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이 뭐냐면 2차식이 겹쳐 있다. 2차 항이 겹쳐서 또 됐다. 또 2차식이 2차식 겹쳐 있다. 겹칠 복자. 그래 보기차식이라고 불렀었죠. 자, 이거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인수분해 하는 게. 그냥 크로스 공식 바로 되는 경우가 있었죠. 1, 2, 마이너스 요따 붙이고 1, 1 하면 x제곱씩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냥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2는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인수분해 하고 또 뭐 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근데 크로스 공식이 죽어도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어떻게 썼죠, 민지야? 근해 공식 아니에요. 얘는요 제곱 빼기 제곱꼴로 만든 다음에 푸는 거예요. 합차 공식 쓰는 거예요. 합차 공식. 해보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일단 최고차항이랑 상수만 먼저 가져와요. x 4제곱이 있고요. 중간에 비워놓고 플러스 4 쓰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3x 제곱 일단 써놔요. 자, 그때 이 놈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뒤에가 빼기 x제곱, 빼기 거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완전 제곱식 빼기 완전 제곱식. 그러려면 얘는 플러스 4x 제곱이 필요해요. 근데 플러스 4x 제곱이 원래 없었으니까 뒤에 가서 원상복구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 두 개 계산, 마이너스 x제곱, 완전 제곱식 빼기 x제곱 되네요. 그렇죠? 보기차식 두 번째가 여러분 기억이 자꾸 안 날 거예요. 반복하셔야 돼요. x제곱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빼기 x제곱은 0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합차 모양 만들어졌죠. 그래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고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더해요. 그리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둘 다 크로스 공식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스탑한 다음에 둘 다 0으로 놓고 근해 공식 쓰면은 그때 이제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이게 여기까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건 좀 생략을 했어요. 그럼 기본적인 거라서 안 되면 이제 앞에 좀 보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거, 정석에는 없거든요. 지금 문제 자체는 없고요. 센에 있거든요. 센에 있어.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으로 지금 다 정리를 했고요. 지우고 할게요. 지워도요. 네, 세 번째. 아직 풀이하고요. 풀이하고 있어요. 고차 방정의 풀이 방법. 상반 방정식. 원래 이거 그냥 유형에서 할까 하다가 그냥 적어놓으세요. 모든 걸 적어놓고 여러분이 적용시켜야지 이제 유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인터넷 같은 데 막
검색을 해도요, 이게 정리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대세가 아니긴 해서. 자, 상반 방정식. 자, 상자가 뭐냐면 서로 상자, 그리고 반대할 반자. 서로 가운데 축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상반되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별칭으로 그냥 붙인 거야. 실제로 뭐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옛날부터 그냥 자주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많이 쓰는 용어예요. 요즘에 막 대세 내용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어떻게 보이냐면 가운데 거 차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좌우가 개수가 대칭꼴이죠. 맞아요? 대칭꼴, 상반꼴이야, 상반꼴. 자, 그러면 이건요, 특이하게도 조립제법도 안 되고요, 다른 방법을 아무리 해봐도 안 풀려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방법 말고는요, 다른 풀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찾으면. 네, 자주 나오는 풀이가, 자, 우리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눕니다. 즉, 가운데에 있는 차수 있죠? x제곱으로 나눈다. 이게 그냥 사실 제일 큰 힌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자로 나눌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얘 x제곱이라는 애가 0이 돼야 안 돼요. 0을 써도 될까? x가 0 가져도 돼야 안 돼요. 이 방정식에 x자리 0 더 대입해봐. 1은 0, 등식 거짓이죠. 그러면 x는 0 절대 못 갖죠. 0을 대입해봤더니 그 거짓이야. 그럼 x는 해가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럼 x는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x제곱이 나눠도 되는 거죠. 이거 한번 한 적 있죠? 자, 그래서 x제곱을 나누어주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플러스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보일 것 같죠? 그 다음에 개수가 같은 것끼리 묶어요. 개수가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고요.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플러스, 자, 5로 묶으면 x 플러스, 역수꼴의 형태가 반복되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씁니다. 예시 하나만 알면 나머지 그냥 다 풀 수가 있어요. 딱 봐도 보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치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좀 치환을 해볼게요.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뭘로 치환해야 될까요? t를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1이 나오고요. 플러스 2가 더 나오니까 t제곱에서 2 빼버리면 되죠. 자, 안 되면 이거 쓰세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은 x제곱 쓰지 말고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t니까 t의 제곱에서 2 뺀다. 그럼 누가? 얘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t의 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2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은 0. t에 대한 인수분해가 크로스 공식으로 또 되겠네요.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1, 6으로 크로스 공식 되네요.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t 빼기 1, t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가 거의 됐으니까 이제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되죠. t 대신에 x 더하기 x분의 1 다시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양변에다가 x제곱을 곱해서 얘한테 x 하나 주고요. 얘한테 x를 하나를 곱해줘요. 양변에 x제곱 곱하면 x제곱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되고요. 6x 되고요. 얘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쁘게 되겠죠. 양변에 x제곱 막 곱해도 돼요? 돼요. 그래서 0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수분해 끝났죠.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뭐 인수분해 안 되죠. 그래서 는 0 놓고 근해 공식 또 씁니다. 근해 공식 두 번 쓰면 4개 나오겠죠. 일단은 기억만 해놓은 것도 괜찮아요. 자, 일단은 개념 여기까지 하고요. 오메가 정리도 있고 3차 방식 근해 관계 계수 다음 시간에 하던가 갈 건데요. 해버릴까? 문제 조금만 볼게요. 자, 174페이지. 는 3번 하나만 풀어볼까요? 자, 일단 가로 1번은요, 그 해설지 좀 보면서 좌변에서 넘겨서 3차에 합차공식 아까 문제 푼 거, 예시 문제 든 거랑 똑같고요. 가로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차라고 나오거든요. 가로 2번 잠깐만 볼게요. 그냥 개념 다 해버리고 문제 다음 시간에 할까요? 어우, 시간도 왜 이렇게 부족하냐. 개념 할게요, 개념. 3차 그 하나만 볼게요. 오메가는 다음, 나중에 하고요. 세 번째.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적으시면 돼요. 자, 정석책 뒷부분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뒷부분에 사실 나와 있는 건데요. 얘는 교과서에 참고가 없어요. 교과 외적인 내용이야. 근데 왜 공부를 하냐? 모든 책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심지어 학교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명백하게 이 공식 안 외워놓으면 불리해요. 너무나도 불리하기 때문에 웬만한 학교에서도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반드시 좀 암기를 해놔야 된다. 일단 우리가 얘는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나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한번 살짝 얘기했었는데요. 얘는 모든 차수인 방정식에 대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항상 있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근데 4차까지는 또 너무 많으니까 일단 4차든 5차든요. 이거는 항상 똑같아요. 자, 우리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세근의 합은요. 무조건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그 다음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걸 항상 똑같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2차항에서도 있었죠. 4차도 돼요. 4차. 4차 방정식에서 얘가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땅땅땅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네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5차도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는 공통이야. 그리고 맨 마지막 거.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그때는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는 그때 달라요. 곱이 모두 또 똑같아요. a분의 c. 이거 끝에 거야. 그래서 그거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3차까지만 그냥 기억해 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할 때는 안 하긴 했거든요. 간단히 보세요. 시간 좀 남으니까. 자, 우리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증명이니까 그냥 구경만 하세요. 몰라도 돼요. 어차피 이거 외워서 하는 거니까. 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이 방정식이 인수분해 될 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로 인수분해가 무조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따져보면 최고차항 계수는 a니까 a로 놓고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그 다음에 x 빼기 감마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되겠죠. 그럼 얘를 전개한 식이랑 얘 식이랑 아예 똑같아야 돼요. 그럼 얘 전개해놓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a는 내비두고요. 자, 이거 세제곱 우리 전개하는 걸 공식이 있죠. 기억나셔야 돼요. 자, x 세개곱하면 x 세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항을 찾으려고 하면 얘를 선택하면 이놈이랑 이놈을 곱해야 돼요. 아, 잠깐만요. x 제곱이니까 미안해요. x 하나 선택하고 x 또 하나 선택하고 마이너스 알파 감마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감마 들어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 두 개 선택하면 마이너스 베타, 얘 두 개 선택하면 마이너스 알파가 선택돼서 들어와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계수 찾을 때는요, x 하나 선택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베타 감마, 만약에 x 얘 선택하면 알파 감마, 얘 x 선택하면 알파 베타. 자, 그래서 x의 계수는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로 x계수가 결정돼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다 곱한 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이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 합 x제곱, 그 다음에 A 알파 베타 베타 찬이 처음 먹었네요. x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는 뭐 볼 필요도 없고요. x제곱의 개수, 얘랑 얘 x제곱 개수 같아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그 식을 한번 써보면요. b는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랑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만 필요하니까 우리는 양변에 마이너스 a 곱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네요. 나머지도 똑같이 하면 돼요. 비교해 놓고 쓰면은 그래서 이 세 개의 식이 나와요. 반드시. 이걸 매번 할 필요 있을까요? 이걸 안 외우면 하셔야 돼요. 이거 안 외우시면은 이거 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불리하겠죠. 안 외운 거랑 외운 거랑.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함으로써 세 개의 식이 딱 나와요. 두 번째가 좀 특이하죠. 원래 우리가 2차 근각계수의 관계에서는 2번 같은 애는 없었어요. 근데 얘는 세근이 되면서 발생한 거예요. 세근이 되면서. 그래서 외워볼게요. 자,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가 붙어서 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보세요. 두근 곱의 합. 두근 곱의 합은 그 다음 걸로 넘어가요. 이렇게. a분의 c. 근데 이번에 플러스야. 플러스죠.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d.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모든 게 그래요. 5차, 6차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마프의 법칙이라고 있었죠. 마프의 법칙.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외우려고 정리합니다. 시간 좀 남으니까 그리고 개념 너무 많죠. 나중에 그 문제 하나 풀면서 무슨 개념인지 이제 다시 한번 좀 써줄 테니까 일단은 계속 읽어보고 오세요. 오늘 어차피 숙제 많이는 나갈 것 같진 않으니까 개념 많이 읽어보세요. 자, 시간 좀 남아서 오메가 살짝만 할게요. 오메가. 한번 한 적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복소수 파트 있죠? 복소수 파트에서 조금 더 익숙할 거야. 자, x 세제곱은 1. 얘가 첫 번째. 얘가 바로 1번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메가에 관한 규칙 문제가 또 나오는데요. 일단 무식하게 오메가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죠.
자, A 3차 방정식이잖아요. 이 3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하나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약속할 때, 그러면 일단 허근이어도 근이니까 대입하면 무조건 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유도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x, 얘도 적어야 돼요. x 세제곱 빼기 오메가로 갑시다. 자, 오메가 세제곱 x로 갈게요. 얘는요. x 세제곱 빼기 1은 0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럼 이 3차 방정식을 풀 건데 인수분해를 시켰으니까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 참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는 x는 1이라는 근이 나오죠. 맞아요? 근데 얘는 허근이야? 허수가 아니네? 그렇죠? 그럼 얘는 오메가가 될 수 없는 거죠. 오메가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허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메가는 무조건 여기서 나와야 돼요. 맞아요? 무조건.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서 오메가를 대입하면 참이 돼야 돼요. 여기서 두 번째 식이 완성돼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을, 즉 오메가를 대입하면 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이 하나 등장해요. 이거 비슷해요.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자, 조금 더 유도를 하면 자, 일단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에서 얘가 허근 오메가를 근으로 갖는 거죠. 오메가를 근으로 가죠. 자, 우리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지금 실수죠. 개수가 모두 실수인데 하나의 근이 허근이 나왔대. 그럼 얘는 무슨 근 가져요? 켤레근 가져야 돼요. 켤레근.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근은 무조건 오메가 바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한 번 더 쓰면 돼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는. 자, 2차 방정식 나와 있고요. 근이 2개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뭐예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이랑 같다. 이 식이 유도할 줄 아셔야 돼요. 나중 가면 좀 외워서 할 건데 외워서 하긴 하는데요. 유도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두근의 곱도 있죠?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로 나와야 돼요. 이게 두 번, 네 개. 그래서 오메가랑 관련된 식이 네 가지로 형태로 정리가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변형을 더 시킬 수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럼 오메가,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반을 대입하면 뭔가 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응용은요. 사실 그때그때 달라요. 하지만 우리 기본 베이스 네 가지를 정리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사실 여기서 파생되는 건요. 이것도 가능하죠. 자, 우리 이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 오메가 바니까 오메가 바도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오메가 바에 대해서도 2차 식이 성립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오메가 바의 세제곱 더하기는 1도 얘도 성립해야 돼요. 켤레근도 근이니까. 자, 두 번째는 x제곱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대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4개씩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부호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얘는 똑같이 유도하는 방법 아셔야 돼요. 자, 얘도 첫 번째 식이 뭐가 나오냐면 그냥 오메가 대입해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좌변을 또 이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x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 나와요. 두 개밖에 없어요. 오메가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메가랑 허근은 여기서 나오면 안 되고 여기서 나와야 돼요. 즉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의 하나의 허근이 오메가고 또 하나는 오메가 바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오메가를 대입한 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이 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1이 되고요. 네, 4번 오메가랑 오메가 파를 곱하면 a분의 c 1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거 외우다 보면요, 두 개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유도하는 과정 좀 기억해보세요. 헷갈리면 유도하셔야 돼요. 왜 왜 외우지 않나요? 자주 안 나와서 그래요. 간혹 가다 나오는데, 그럼 그때 그거를 외우려면 그 파트 가서 또 외우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냐. 그러면 풀이 과정이 유도하는 과정을 알고 있으면요, 시간이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결국엔 금방 찾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유도하는 과정을 외워야 되는 게 있고요. 그냥 단순히 공식, 아까 3차 근각계수관계 그거 외워놓는 거랑 좀 차별을 좀 두셔요. 자주 나오거든요. 얘는 자주 안 나와요. 됐죠? 그래서 이거 네 가지 베이스로 문제, 이제 규칙 문제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 지루할 텐데 고생하셨고요. 숙제 낼게요, 숙제. 정석이 12 안 했죠? 유제 11-12 하지 말까요? 이거 하지 마세요. 유제 90 그냥 넘어 기본 과정만 하시고 이제 연습 문제 앞 페이지 있죠? 앞 페이지. 그리고 뒷페이지에 18번 17, 18 할까요? 17, 18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좀 이렇게 넣어놨고요. 아직 활용 문제까지는 뭐 크게 뭐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어서 이거 해오시고요. 나머지 기본 문제 좀 풀고요. IPM. 해볼 수 있을까요? 홀수번 이렇게 안 해도 되죠? 한번 이게 천천히 보면서 해보세요. 우리 기본 문제 아직 못 풀게 되는데요. 개념 좀 써보면서 걱정이 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진도가 이게 한 단원을 하루에 끝내야 되도록 잡혀 있거든요. 그게 조금 문제예요.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일단 한번 최대한 해보고 질문 많이 받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가시고요. 없으면 이거하세요. 숙제 다 했어요? 못 가져왔어? 확인했어? 안 가졌어. 알겠어. 다음부터 잘 챙겨. 수고했어요. 알겠어. 가요. 이제 숙제 다 했죠? 수고했어. 토요일날 똑같이 오면 돼요. 3시.